안녕하십니까, 팟개비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선형대수학의 교과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질문은 선형대수학의 전체 내용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선형대수학의 내용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역사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어떻게 생겨났는가,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무엇을 배우는가, 그 내용의 개략적인 흐름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전체적으로 교과 과정의 세부 내용은 빼고 설명하며 교과서와는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실제 계산 사례에서부터 봅시다. 모든 수학의 내용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계산을 생각한 후에 추상화된 형태로 일반화합니다. 선형대수학의 탄생은 역사적으로 연립방정식 풀이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형대수학 교과서에서도 다원 1차 연립방정식 풀이 내용이 제일 앞에 나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기원일 뿐만 아니라 논리적인 기원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연립방정식의 내용을 이렇게 단순화하죠. 이 단순화는 수학자들의 습성입니다. 처음 배울 때는 이런 표기법 때문에 어렵지만 알고 보면 필요한 과정이죠. 이것은 수학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주 하는 단순화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엑셀 화면을 생각해 보면 여기서의 숫자들을 곱하거나 더하거나 여러 계산을 할 때 그 계산법을 여기에 다 쓸 필요가 없죠. 엑셀 화면에서 보다시피 그냥 계산할 숫자들만 써놓고 이 숫자들을 전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가로줄과 세로줄에 따라서 전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다면 여기에 일일이 더하기나 곱하기를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이 수학자들도 이것을 이렇게 단순화하는 겁니다. 표기법만 단순화하는 거죠. 한편 의뢰히 그렇듯이 수학자들은 이런 계산 사례를 보편화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수학에 익숙한 분들은 금방 알 수 있지만 초보자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것을 이렇게 모든 숫자에 대해서 추상화, 보편화하고 이것을 다시 가로로 n개, 세로로 m개가 있는 방식으로 보편화한 겁니다. 모든 개수들에 대해서 보편화하고 항의 개수들도 n개와 m개로 보편화해서 이중으로 보편화한 거죠. 보편화가 곧 추상화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 단순화와 같은 방식으로 단순화가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은 이와 같은 보편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선형대수학의 표기법인데 이제 이 계산의 의미를 알아보자면 선형대수학의 발전은 다른 분야의 발전과 같으니까 쉬운 숫자 계산에 비유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원래는 바나나 개수를 계산하는 것과 같은 사물의 개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했다가 여기서 바나나를 빼고 이렇게 추상화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게 여러 가지 계산에 쓰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행렬 계산도 여러 가지로 쓰이는 거예요. 그럼 이 여러 가지 계산이 뭐냐? 벡터 해석에 활용되어서 역학 연구에 사용됩니다. 벡터란 쉽게 말해 공간 속에서의 화살표, 즉 힘의 작용을 나타내는 값인데 이것을 계산하고 변형할 때 선형대수학을 사용하는 겁니다. 둘째는 회전 변환에도 행렬 계산을 씁니다. 이건 사실 벡터의 변화 계산 중 하나이기도 하죠. 유클리드 공간에서 좌표축이 달라졌을 때도 행렬 계산으로 나타내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미분 방정식에도 활용됩니다. 대부분의 상미분 방정식 문제를 행렬 문제, 즉
선형 연립 방정식 문제로 바꾸어 해결할 수 있고요. 선형계획법에도 사용됩니다. 선형계획법은 최적화 이론과 관련되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조건들이 결합된 경우에 행렬과 벡터의 계산으로 해결합니다. 복소 공간을 연구할 때에도 선형대수학의 계산을 사용합니다. 테일러 전개의 모든 과정을 행렬 함수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분야에 활용됩니다. 물론 수학의 모든 계산에 이런 행렬 계산이 사용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연립방정식 풀이에서 시작된 이 계산법이 적용되는 분야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좌표 공간에서 직선으로 표현되는 값들을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산을 선형 변환이라고 합니다. 수학의 내용은 잘 알고 보면 당연하듯이 선형 대수학의 계산이 모두 좌표 공간에서 직선으로 표현되는 선형 변환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래 출발점인 연립 방정식들이 모두 공간에서의 직선의 방정식들이니까요. 그래서 선형대수학의 실제 교과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들이 차례대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선형대수학의 토대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이게 연립 1차 방정식의 풀이입니다. 이 동영상에서 설명한 내용이 여기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선형대수학이 적용되는 공간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공간의 특징에 따라서 행렬 표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설명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것과 이것의 표현 관계를 설명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형대수학의 기호법과 그것이 적용되는 대상의 표현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표현된 계산이 이루어지면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합니다. 그게 선형 변환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 수식과 이 대상의 표현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에 이런 것이 있으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나타난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자, 이렇게 표현을 이해했으면 이제 여기서 변화를 설명합니다. 이 수식이 이렇게 숫자가 변하면 이 공간에서는 이게 이런 식으로 변한다든지 이렇게 변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선형 변환에서의 설명 내용인 거죠.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감을 잡기 쉽습니다. 그 다음에는 미분 방정식에 응용하거나 풀이의 급수를 건사하는 데 응용하는 등의 어려운 내용을 간단히 소개합니다. 끝으로 복소 벡터 공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허수를 Y축으로 보면서 생겨나는 복소 평면과 같은 공간도 복소수를 사용한다는 차이 외에는 똑같은 유클리드 공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클리드 공간에 적용되는 선형대수학이 여기에도 적용될 수 있겠죠. 기본적인 선형대수학의 교과 내용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형대수학의 교과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